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LA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 그리고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서 이 사건들이 발생해서 더더욱 이 남 얘기가 아닌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뿐만이 아니라 최근 1, 2주 정도를 돌이켜보면 한인타운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 사건 사고가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메트로 전철역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홍재식 기자와 함께 좀 사건 사고 오랜만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총격 사건들부터 좀 훑어보죠. 네, 일단 토요일 오후에 이제 사우스 LA 지역, 캄튼 북쪽 지역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에 따르면 해당 사망자는 이제 이 몸통 쪽에 총을 적어도 한 발 정도는 맞았는데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 1시에는 이제 방금 전에 헤드라인 뉴스에서 이제 전해드렸다시피 이스트 헐리우드 메트로역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용의자는 45살의 남성인데요. 이 1500 노스 볼먼 메트로 레드라인 지역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템프트 머더, 그러니까 살인 미수 혐의가 지금 적용 중인데요. 다행히 피해자는 불행 중 다행이지만 사망하지는 않고 이 총상을 손에 입어서 병원에 이제 옮겨져서 치료 중입니다. 네. 근데 이스트 헐리우드 메트로 전철역이라고 그러니까 네. 뭐 꽤 멀어 보이고 한인타운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데 네. 이게 이름은 사실 이스트 헐리우드 메트로역인데 이게 거의 한인타운이에요. 왜냐면 네. 벌몬트 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네. 그 선셋 만나는 코너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벌몬트 길이니까 네. 한인타운 바로 인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인타운 인근이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많이 이 헐리우드 쪽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는 그 레드라인 메트로 스테이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전철역은 지난 14일에도 60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 전철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당시 사건을 좀 보면은 여성이 전철역 비상계단으로 유인이 돼서 거기서 구타를 당하고 목을 졸리고 그 다음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당국은 지금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에 총격 미수 사건과 같은 사람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용의자가. 예. 하지만 혹시라도 이것을 이용하는 한인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노숙자의 소행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총격이 과연 노숙자인지, 아니, 두 번째 사건. 사건 노숙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흑인 남성이고요. 그 경찰들에 따르면 굉장히 캄튼에서 산타모니카까지 그러니까 그 근방의 메트로를 자주 이용하는 남성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흑인 남성으로. 그리고 그 공개된 그 CCTV 영상들을 보면 그냥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멀쩡하게 생겼고 좀 키는 한 5피트 10 정도 되고요. 한 180파운드 정도 되는데 뭐 어두운 색 좀 있고 그리고 왼쪽 팔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각별한 주의가 좀 요망되고요. 그 벌먼하고 선셋 코너에 있는 전철역 이용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요거는 조금 뒤에 제가 또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밤에는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이제 17살 티네이저가 이 복부에 총상을 입은 채 버려져 있는 것을 아이고. 또 경찰이 신고가 받아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뭐 다행히 아직까지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의식 찾으면 정보가 나올 듯한데 이것도 갱 관련 총격 사건으로 보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 3명의 남성이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밤에 이제 사우스 LA에 있는 이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서는요. 또 있어요? 3명이 칼에 연달아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차를 타고 도주했는데요. 플로렌스 지역인데 3명 모두 뭐 죽지는 않았습니다. 상태는 양호하다고 하는데 범행 동기도 아직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뭐 이렇게 쭉 주말 동안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무슨 성폭행, 총격, 뭐 칼로 찌르는 사건, 이 사건 사고가 지금 많은데 네. 한인타운 또 한인타운 인근 그리고 사우스 LA 등에서 좀 광범위하게 사건이 있는데 네. 앞서 얘기했던 그 메트로 전철역에서의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메트로가 이게 지난달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칠가하고 피가로아에 있는 역에서 이 메트로 검표 직원을 칼을 든 어떤 사람이 이 위협을 하면서 하고 있다가 출동을 한 경찰에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같은 달 한인타운 지하철 계단역에서는 백인 여성이 또 60대 한인 여성을 밀었죠. 계단에서. 그래서 부상을 입혀서 또 문제가 됐었고 또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소매치기나 강도 등도 심심찮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정부나 경찰도 안전에 신경을 쓴다고는 하는데 정책들이 뭐 이렇게 시원찮아 보이긴 하고요. 2017년을 기준으로 LA 카운티 메트로 스테이션 범죄 건수는 3,377건입니다. 뭐 각종 다 해서. 그러니까 한인타운 지역 메트로 전체는 170건 정도, 180건 정도 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은 대중교통 정류장이나 전철역에서의 절도나 성추행, 폭행, 마약 거래 등이 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는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관련 피해도 좀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과연 대중교통에 신경을 쓰겠다는 갈세리 시장의 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 그 정책들이 펴고 있느냐 굉장히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고요. 말로는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무슨 큰 효과를 거두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LA 카운티 메트로가 이제 작년에 전신 스캐너를 전철역에다 도입한다고 해서 시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처럼 하겠다는 거죠. TSA처럼. 근데 작년 8월 이후에 아직 업데이트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정확하게 계획만 갖고 있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뭐 수개월 내에 전체 전철역에 운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그 스캐너가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 시연회 이후에 뉴스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항처럼 진짜로 전신 스캔해서 그 안에 뭐 무기나 폭탄 테러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뭐 올림픽을 보고 미리 셋업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강력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모습이고요. 네. 저 한인타운에 보면 윌셔길에도 윌셔와 놀만디 코너에도 있고 윌셔와 벌먼 코너에도 있고 웨스턴에도 있고 윌셔와 웨스턴 코너에도 네, 있고 그렇죠. 윌셔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질 않아서 네. 일부러 한번 윌셔와 놀만디 코너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한번 슬쩍 걸어 내려가 봤는데 네. 바로 올라왔어요. 마음이 네. 편치가 않더라고요. 네, 세이프하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조금 트래픽이 좀 많고 그러면은 괜찮을 텐데 일단 그 내려가면 일단 셀폰이 잘 안 터집니다. 네. 그리고 좀 어둡고요. 그리고 그 LA 카운티 육지구 시의원, 그 여성 시의원이죠. 누리 마티네스 의원도 작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8살 난 딸하고 메트로 타기 정말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많다고는 지적이 나오는데 특별히 뭐가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LA 메트로하고 LAPD 롱비치 경찰이 연계상 5년 동안 수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경찰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한 게 작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전체적인 범죄율은 조금 줄었다고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강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뉴스가 더 많고요. 특히 뭐 셀폰도 안 터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특히 이제 저희 한국 분들은 한인분들 한국에서 전철 타시잖아요. 네. 거긴 다 터지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리고 좀 밝고 그리고 자살 방지턱도 잘 돼 있고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뭐 워낙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한국에서는 지하철 타고 간다고 해서 그게 뭐 돈이 없어서 타는 게 아니라 네. 뭐 차살 능력도 있고 차도 실제로 있기도 하고 네. 하지만 차 끌고 다니기 힘드니까 나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지 해서 그런 마음에 이제 지하철을 타시는 네.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런 사람들이 다 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곳은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이 사회적인 약자나 그다음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 네. 또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네.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범죄의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등등이 이제 타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건데 네. 경찰력을 더 투입한다라는 뉴스는 나오는데 안전 문제는 뭐 그리 좋아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좀 괴리감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각 역에 뭐 CCTV 설치하고 전신 스캐너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과연 정말로 효과가 있을런지도 저도 궁금한 것이 앞서 언급한 메트로 성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용의자가 그 60대 여성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사각지대 쪽으로 끌고 갔다는 그런 정황이 좀 있다고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요 근거리가 아니고 좀 멀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메트로를 이용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시정부의 좀 강력한 정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네.
자, 이 대중교통을 이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겁이 나서 점점 이용을 안 하려고 하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예산 문제가 생기니까 경비를 좀 더 강화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거 숫자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해서 LA 메트로 이용객 그 규모가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 갈수록 오히려 더 이용을 안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버스와 지하철을 통틀어서 이건 숫자를 좀 보셔야 됩니다. 3억 9,750만 명이 이용을 했다는 건데요.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번씩 하는 그 중복 카운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5년 사이에 15%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이제 문제들이 많은데 첫째 이제 이용이 불편하고요. 안전도 문제가 되고 의외로 저렴하지가 않는 요금도 있습니다. 이게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좀 패키지로 끊어서 이렇게 끊으면은 조금 싸진다고 하는데 네. 이게 한 번 그냥 레귤러 페어가 한 1불 75센트 정도 되거든요. 네. 전철 한 번 하는데 근데 이게 의외로 왕복을 보거나 했을 때는 어쩔 때 보면 우버가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버스가 조금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지하철보다는. 네. 근데 버스는 조금 더 많이 걸어야 되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시 운행이 잘 안 지켜진다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같은 넘버의 버스들 두세 대가 한꺼번에 가는 경우 광경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우버가 또 워낙 또 지금 잘 돼 있기도 하고요. 네. 요즘 여기 근거리 보시면 전동 스쿠터.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 전동 스쿠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지만 또 중간중간에 막 바닥에 버려진 듯이 이게 막 누워져 있는 전동 스쿠터 있는데 그 왜 누워져 있는 거예요? 타고 가냐 그거 놓은 거죠, 아무나. 그냥 놓고 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잘 안 세워질 수도 있고요. 옆에다 이렇게 잘 세워놓으면 되는데 네. 잘 안 세워질 수도 있어서 마치 버린 듯이 쓰러져 있는 경우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동 스쿠터는 조금 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더 다뤄야 되는데 이거 문제성이 좀 있는 게 그렇게 지금 버려져 있듯이 이렇게 놓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네. 실질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누가 이렇게 사고를 내잖아요. 근데 그 버리고 가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게 책임 소재가. 네, 책임 소재가 조금 불분명하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저희 기자들 같이 이제 모인 자리에서 봤는데 어떤 후배는 이제 자기도 한번 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거기까지, 그 회식 장소까지. 그 어떠냐 했더니, 의외로 높은 스피드감에 짜릿함을 느꼈다고,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서 잘 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뭐 좋은 표현이에요. 의외로 높은 스피드감에 네. 짜릿함을 느꼈다고 하지만, 그게 또 의외로 그게 위험해요, 그게. 위험합니다. 차 타고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동 스쿠터가 휙 지나가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동 스쿠터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전동 이제 자전거, 일렉트릭 바이크도 지금 쉐어 프로그램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앞서가는 도시의 어떤 달라지는 이동 수단을 좀 보여주는 거라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동 스쿠터나 전동 자전거 인도에서 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같이 도로에서 타줘야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럼 또 그건 더 위험할 수도 있죠.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 헬멧이나 이런 거 리퀘어먼트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크 레인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LA시의 어떤 도로 정책이나 이런 교통 정책은 그냥 빵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지금 안전 문제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또 도로 문제까지 지금 네. 왔는데, 다시 이제 중심으로 돌아가서 네. 지난 주말 사이 그 정말 여기저기 한인타운 인근 또 주변 지역에서 사건이 많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인타운을 잠깐 벗어나서 사우스 LA 지역이라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우범 지역에 대한 얘기일 수도 네.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 기자들이 이제 월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밤에 이렇게 주말에 각 소식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좀 보면 사건 사고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주말치고는 조금 적은 거고요. 사고 소식은 일부러 다 지금 빼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고하고 사건하고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총격하고 이런 그 인명 사건들로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메트로 이용하실 때 정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난주에는 한인타운 삼가와하고 호바트 코너. 네. 삼가와 호바트는 완전히 한인타운이잖아요. 한인타운이죠. 거기서 모 신문 새벽에 이렇게 가판대에 넣어 놓으시는 일 하시는 분이
카제킹 당했어요. 카제킹. 네, 그 안에, 심심치 않게 이거 예. 발생하죠. 그 차 안에 그 엘란트라가 있는데 차 안에 무슨 신문도 물론 있었지만 그 개인적인 금품들도 있었고 네. 많은 서류들도 있고 그런데 차하고 통째로 다 뺏겼거든요. 그 아저씨. 네. 그게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새벽에. 아, 그 지금 신문 그 아침에 새벽에 하시는 분들 가끔 그런 일 많이 당하시죠. 왜냐하면 혼자서 하시니까 대부분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당하십니다. 네. 좀 자, 이 안타깝네요. 한인타운의 안전 문제 지금 쭉 훑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좀 통계로 내서 들고 경찰서 가야 돼요. 이거 네. 봐라 이거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증언해라라고 이제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사건 발생했네 하고 이제 지도자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요걸 통계를 잘 홍재식 기자가 만들었으니까 이 통계를 들고 올림픽 경찰서에 가서 병력 증강 요청하고 안전 문제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한 하루, 안전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